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설명회가 지난 9일 감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달성구는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 최승필 작가 초청, 책과 함께 자라는 아이 키우기 육아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달서구 체육회는 지난 10일 골프존 파크 진천사라 스크린점에서 제3회 달서구청 장배 직장대학 스크린 골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달성구는 지난 11일 군청 민방위 교육장에서 지역 민방위대장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지역 민방위대장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4일 대한노인의 달서구지회가 경북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2,925만 2,000원의 성금을 달서구청에 기탁했습니다. 다사읍에 위치한 다사광장과 새천늪 테마정원이 다채로운 봄꽃으로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달서구 체육회는 지난 11일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청송군 주민들을 위해 성금 73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과 안전보건공단 대구서부지사는 지난 10일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 사망사고 스톱 안전보건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달서구의회 이선주 의원과 달서구의회 이진원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한일 현대무용 더블빌, 예시그날의 무궁워트, 마드모아젤 시네마가 4월 18일 오후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롤에서 펼쳐집니다. 김세준 비올라 리사이틀이 4월 17일 오후 7시 30분 대구 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4월 10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 설명회가 지난 9일 감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대구시와 달서구 관계자, 윤권근 대구시의원, 정창근 달서구의회 부의장, 손범구 의원과 주민 50여 명이 참석해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주요 계획을 공유하고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신청사 부지 면적은 7만 8천 제곱미터로 부지 내 도로는 한 차선 확장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청사 앞 6만 4천 제곱미터와 1만 6천 제곱미터 규모의 공원은 보존의 명품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청사 건립에는 약 4,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 가운데 160억 원은 지난해 기금 예산으로 이미 확보됐다고 전했습니다. 대구시는 5월 중순까지 의회 의견 청취한 뒤 설계 공모에 착수해 8월 말 당선작을 선정하고 연말까지 기본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후 2026년 1월부터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빠르면 내년 말 착공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신청사 정문 위치, 인근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과 환경 피해, 재개발 지연으로 인한 우범지대화 등의 문제를 우려했습니다. 주변 우리 주민들이 신청사가 들어섬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그래도 주민들이 삶에 좀 나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전혀 내용이 없고 해서 또 오늘 질문도 보면은 다 주로 그런 쪽입니다. 투기 지역 이제 허가제 제재하는 것 이런 게 사실은 우리 감산동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완전 묶여서 매매도 안 되고 하다가 또 5년을 연장을 하니까 신청사는 언제 들어설지도 모르고 또 들어선다고 해서 제가 오늘 설명 들었을 때는 신청사가 들어선다고 해서 크게 우리 주변 주민들인데 큰 혜택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서 주민들의 질문들이 주로 그런 어떤 문제점에 대한 우려하는 것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침체되어 있는 이 감산동이 거기 뭐 영원히 헤어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또한 손범구 부의원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계획과 단순한 공원 조성 외에도 국가기관이나 유관기관들이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신청사
하고 관계없는 질문들을 다 했는 것도 이분들도 시에 있는 분이나 구에 있는 분들이 다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뭐 100%는 아니지만 전달이 안 되겠나 싶은 기대감을 갖고 있고. 주민들은 내년 착공이 또다시 연기되거나 토지거래 허가기간이 단축되지 않아 감삼동, 부류동 일대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전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주민들에게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며 관련 자료는 오는 4월 17일까지 열람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또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향후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 최승필 작가 초청, 책과 함께 자라는 아이 키우기 육아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육아 특강은 지역 기반형 유아 교육 및 보육 혁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달성군과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공동 주최해 진행됐습니다. 특강은 영유아기 독서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다양한 독서 교육의 실천 사례 및 방법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부머리 독서법의 저자이자 독서교육 전문가인 최승필 작가가 강사로 초빙됐습니다. 강연은 10일에는 달성군청 문화복지동 대강당에서 11일에는 다사읍 달성문화센터에서 실시됐습니다. 최 강사는 이틀간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600여 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육아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특히 영유아기 자녀의 독서교육에 대한 이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교육의 방법, 독서교육 전문가로부터 듣는 자녀 양육의 솔루션 등 영유아 시기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강연에 참가한 한 학부모는 평소 독서의 필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아이들의 정서 발달과 교육에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다며 더불어 책을 통해 아이들과 소통하는 방법까지 알게 되어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최재훈 달성군수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초보 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또 추진할 수 있도록 대구시 교육청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체육회는 지난 10일 골프존파크 진천 사라 스크린점에서 제3회 달서구청장배 직장대항 스크린 골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비롯해 서민우 달서구의회 의장, 윤영호 달서구체육회장 그리고 황순자 시의원과 여러 구의원들도 참석해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달서구 내 직장을 대표하는 골프 동호인 20팀, 총 80명이 참가해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실력을 겨뤘습니다. 윤영호 달서구 체육회장은 바쁜 일상 속 직장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스포츠가 바로 스크린 골프라며 좋아하는 스포츠를 통해 스트레스를 털어내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1, 2회 대회를 단체전 계속 우승을 했는데 올해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다른 팀들도 우승의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서구청 골반들 화이팅! 저희들이 세 번째 이 직장 스크린 골프 대회 달서구청장배 스크린 대회에 참가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참가의 의의를 두고 직장 동료들끼리 친목 도모를 위해서 하는 운동이니만큼 오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팀은 대회 등록 후 팀별 파이팅을 외치며 경기에 돌입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곳저곳에서 환호성과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때론 아쉬운 탄식도 있었지만 웃음과 격려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골프공과 라운딩 할인권 등 다양한 경품 추첨도 마련돼 참가자들에게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대회 결과 단체 3위는 태백정밀의 파하 골프클럽, 단체 준우승은 대구교통공사의 공치기 A, 그리고 영예의 단체 우승은 대구교통공사 필드 사랑의 팀이 차지했습니다. 개인전에서는 대구교통공사 필드 사랑의 팀 박기찬 선수가 1위를, HM환경
무시외타팀의 임성일 선수가 2위를 기록하며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11일 군청 민방위교육장에서 지역 민방위대장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지역 민방위대장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각급면 이장들로 편성된 지역 민방위대장은 지역 민방위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비상사태 발생 시 지역 민방위대장의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지역 민방위대장의 임무 및 역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화생방 방호요령, 화재 대피 및 소화기 사용법 등 지역사회 비상사태 및 재난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전 교육을 중심으로 실시됐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국가의 위기와 재난 발생 시 지역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 최일선에서 활약하는 지역 민방위대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교육이 지역 민방위대장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에게 민방위 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안보의 중심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성군은 이달 14일부터 달성군 민방위대원 17,000여 명을 대상으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합니다. 1에서 2년차 대원은 집합교육, 3년차 이상 대원은 사이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참여자 편의를 위해 현지 교육, 주말 교육 등도 실시하며 자세한 교육 일정은 국민재난안전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일)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가 경북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2,925만 2천 원의 성금을 달서구청에 기탁했습니다. 경북 산불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한 따뜻한 손길이 달서구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성금은 달서구지회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0일까지 11일간 관내 경로당과 노인대학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자발적 모금 운동을 펼쳐 마련한 것입니다. 모두 146개 경로당과 노인대학 어르신들이 참여해 따뜻한 정성을 보탰습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경북 출신으로 고향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가족, 친지의 피해 소식에 마음을 모아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이번 경북 지역에 유례가 없는 큰 산불로 인하여 터전을 잃고 시리에 빠진 분들이 하루빨리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대한노인의 달서구 지회에서 관내 경로당 회원을 상대로 모금을 하였습니다. 참여하신 경로당 회원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도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 선뜻 나눔을 실천해주신 어르신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배려와 상생의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용돈을 아끼고 쌈짓돈을 보탠 어르신들의 따뜻한 마음은 고향을 향한 응원이 되어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이 모여 큰 감동을 전한 이번 나눔은 지역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다사읍에 위치한 다사광장과 새천늪 테마정원이 다채로운 봄꽃으로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다사광장은 지난해 11월 말 리모델링을 마치고 도심 속 정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곳은 이달 들어 야간 경관 조명을 걷어내고 튤립과 꽃잔디 등 형형색색의 봄꽃들로 채워졌습니다. 현재 식재된 꽃들은 만개한 상태로 최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는 수국과 아치형 꽃터널이 추가로 조성될 예정으로 또 한 번 색다른 풍경을 선사할 전망입니다. 봄을 맞은 다사광장은 환한 꽃물결로 방문객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다사읍 새천리 1원에 위치한 새천늪 테마정원 또한 봄의 정취로 가득합니다. 지난해 12월 식재한 4만여 본의 튤립이 최근 하나 둘씩 꽃을 틔우기 시작해 정원을 다채롭게 수놓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새천늪 테마정원 내에 조성된 호빗정원, 7난장이의 사과정원과 어우러진 튤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달성군은 지난해 10월 대구시로부터 새천늪 테마정원,
지방정원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오는 6월 중 대구시 최초의 지방정원으로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필수시설 확충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도심 속에서 자연을 가까이 느끼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정원과 공원의 유지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며 세천늪 테마정원과 다사광장에서 활짝 핀 봄꽃을 통해 많은 분들이 따뜻한 봄의 정취를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달서구 체육회가 지난 12일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청송군 주민들을 위해 성금 73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달서구 체육회는 청송군 체육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생활체육 교류대회를 통해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성금은 달서구 체육회 임원과 산하 종목단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해 마련된 것으로 청송군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응원하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과 안전보건공단 대구서부지사는 지난 10일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 사망사고 스톱 안전보건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고용부와 공단, 안전관리 전문기관 대표 및 실무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서부 지역의 사망사고 스톱의 결의를 다지고 현장과 정책을 연결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포럼은 정책을 전달하는 자리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포럼은 각 기관의 대표로 구성된 대표자 포럼과 현장의 실무자로 구성된 포럼으로 구분해 실시됐습니다. 대표자 포럼은 지청장 및 지사장,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각 대표가 함께해 정부의 올해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보건 환경 변화에 대한 의견 등을 나눴습니다. 실무자 포럼에서는 고용부와 공단, 그리고 민간기술지도요원 간 전담관리 매칭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업장 현장의 생생한 안전사례와 제안을 공유하는 양방향 소통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전 산업안전본부장을 역임한 중앙노동위원회 류경희 사무처장이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위험성평가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어 끝으로 진행된 산재예방 결의대회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함께 대구 서부 지역의 사망사고 스톱을 외치며 실천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동재 안전보건공단 대구서부지사장은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관 간 협업은 물론 기술지도요원 한 사람, 현장 책임자 한 사람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포럼을 통해 우리가 그 실천의 출발선에 함께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포럼을 통해 모인 현장 의견과 제안은 향후 정책 수립 및 기술 지도 방향 정비에 적극 반영될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달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인 1, 2동 지역구의원 이선주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그리고 이태원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 있었던 대구시 버스 노선 개편에서 달서구의 교통소외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상인 1동과 송일 1동의 노선이 개편되지 않음에 따른 구민 불편의 실상을 한 번 더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6천여 세대의 아파트와 주택 밀집 지역인 상인 1동과 송일 1동의 5만여 명의 주민들은 달서구청과 보건소, 노인복지관으로 직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이었고 특히 효성여고, 대건고등학교로 배정받은 학생들은 직행하는 시내버스가 없어 학부모끼리 모여 통학 차량을 임차해 등교시키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방법을 찾던 중 2025년 대구시 버스 노선 개편 시기에 발맞춰 지역 동료 의원과 주민들과 함께 작년 10월 상인 1동과 송일 1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구시의 의견을 전달되도록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못해
해당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주민 불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송현 일동에 위치한 해맞이 타운 아파트에서 3.1km 떨어진 효성역으로 등구하기 위해서는 326번을 타고 중간에 하차한 후 달서 3번으로 환승해야 합니다. 환승이 번거롭다면 609번을 타고 7분을 이동한 후 나머지 20분은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달서구청이나 보건소로 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일동에 위치한 하성파크드림 일대에서 2.4km 떨어진 달서구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326번을 타고 내려서 706번을 환승해야 합니다. 버스를 환승하고 싶지 않다면 17분을 걸어 706번을 타고 5분 후 하차해야 합니다. 도보로만 이동하면 42분이 걸리는데 실제 달서구청이나 보건소를 이용하는 어르신 중에는 복잡한 환승보다는 그냥 걸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빠르고 쾌적한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월 22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4,500원으로 인상되면서 달서구청까지 왕복 이동하면 총 10,000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효성여고와 대군고등학교로 통하는 학생들과 달서구청과 보건소를 이용하는 상일일동, 송일일동 어르신들이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지역을 모두 지나는 달서 3번 버스 노선을 일부 변경을 한 번 더 제안합니다. 기존 달서 3번 노선은 월성주공 4단지 건너 정류장을 지나 우회전하면서 달서구청 정문과 월성 청구화를 지나고 좌회전하여 상인역으로 빠지는 경로입니다. 그러나 월성주공 4단지 건너 정류장에서 좌회전을 한 후 삼일병 앞으로 지나면서 송현역을 거쳐서 상인역으로 좌회전하도록 경로를 변경하게 되면 송현일동과 상일일동 구민 모두 달서구청과 보건소, 대건고등학교와 효성중고등학교를 환승 없이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노선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버스 노선 개편은 잘해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용자를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정치 없는 운영 효율을 목표로 122개 노선 중 53개 노선만 존치하고 나머지는 변경되거나 폐지되면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망 환승을 위한 효율성만 우선시하다 정작 대중교통의 편의성과 공익성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을 두고 다른 지역에서도 노선 원복 요청, 운행시간표 조정, 노선 신설, 정차 요청 등 많은 민원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민원을 재검토하고 개선할 말하여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탄핵정국, 부동산 시장 침체, 경기 하락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서 서민 경제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들 그중에서도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과 학생들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타고 관광소와 학교로 이동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의 관심과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원동 상인삼동 지역구의원 이진환입니다. 저는 오늘 행정구역상 다른 구와 접해 있지만 경계구역이 혼재되어 있어 조정이 필요한 사례를 살펴보고 지역 간 재조정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달서구의 행정구역 경계는 지리적 지형이나 기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나눈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가와 주택이 많은 도심지의 경우 명확한 행정 관할과 효율적인 주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큰 도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달서구와 접해 있는 경계구역을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달서구와 남구의 자치구 경계를 살펴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같은 골목길을 공유하고 동일선상에 지어진 이웃집이지만 달서구와 남구로 서로 다른 행정자치구에 해당하거나 하나의 상호에 영업 중인 상가주택이지만 법정경계 기준의 자치구와 행정경계 기준의 자치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해당 장소를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한 달서구민인지 남구구민인지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좁은 골목길이나 인위적인 구획선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나누면 경계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하면 경계가 명확해지고
행정기관 간의 관할 구분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달서구와 서구의 경계구역은 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서남시장의 북쪽으로 다세대 주택이 밀접한 경계구역을 보면 연달아 있는 주택을 가로지르며 구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치구의 경계인데 합리적인 기준으로 재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자치구 간의 협의가 이루어져 해당 구역을 통합한다면 대략 100세대 200여 명 정도의 주민을 흡수하게 되어 구재정 운영이나 행정에 무리를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쉽게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생활권임에도 주민 불편을 초래할 경우 경계 변경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종전의 복잡한 절차가 다소 간소화되었으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주민 의견 수렴과 자치구 간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자체에서는 자치구 간 경계 조정뿐만 아니라 동간 정비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주민 편의와 도시계획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도시 디자인과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는 행정 또한 그에 맞추어 변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과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정해 주는 것이 집행부가 지향해야 할 행정 서비스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편의와 지역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촉구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블빌, 대시그날의 무브먼트, 마드모아젤 시네마가 4월 18일 오후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롤에서 펼쳐집니다. 2025 아츠스프링 대구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며 양국 대표 현대무용단체가 각각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대시그날의 무브먼트는 SNS 공간을 숲에 비유한 포레스트를, 마드모아젤 시네마는 라벨의 볼레로 음악에 맞춘 그녀의 의자를 무대에 올립니다. 현대 무용을 통해 세대의 메시지와 희망을 몸짓으로 전하는 이번 무대는 예술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 김희철 관장은 한일 현대무용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며 두 단체의 움직임 속에서 삶과 감정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김세준 비올라 리사이틀이 4월 17일 오후 7시 30분 대구 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무대는 국내외 실력파 연주자를 초청해 매월 독주회를 선보이는 더 마스터즈 시리즈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바이올린으로 음악 여정을 시작한 김세준은 비올라로 전향 후 국제적인 주목을 받으며 현재는 발트 앙상블 보음악 감독이자 하노버 국립음대 강사로 활동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날 공연에서는 피아니스트 박종혜와 함께 비웨탕, 브리튼, 슈베르트, 밀슈타인, 쇼스타코비치 등의 작품을 선보이며 깊은 감성과 정교한 테크닉으로 관객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전할 예정입니다. 공연에 많은 관심과 관람 부탁드립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4월 10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골목상권 활력을 더하기 위해 대구로 달서데이를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서데이는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으로 매주 토요일 시민생활 종합 플랫폼 대구로 앱을 통해 1만원 이상 주문 시 3,000원의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쿠폰은 4월 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매주 발급되며 달서구 소재, 대구로 입점업소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달서구는 골목 상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병행 추진 중입니다. 지난 1월에는 장기동 먹거리 상가와 성서계대 로데오 거리 상가를, 3월에는 삼성명가 상가를 각각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지역 내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구청 구내식당의 외식의 날을 주 1회로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대구로 가맹 소상공인 매장에서 1만원 이상 구매 후 인증 시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SNS 참여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 상권 활성화 아이디어도 달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문화재단이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구미문화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소식입니다. 이번 협약은 대구와 경북을 잇는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 문화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협약식에는 박병구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와 이한섭 구미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기관 주요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긴밀한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양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문화예술 사업 공동개발 추진 및 주민문화 양육 확대를 위한 협력, 사업의 홍보 협력,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보 공유 및 네트워킹 구축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상호 보유한 문화 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역 간 교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협약 이후에는 공동 기획 공연, 전시, 워크숍 등 실질적인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대구 경북 지역민이 더욱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건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순간포착 달성, 제14회 달성군 전국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14회째 개최되는 달성군 전국 사진 공모전은 그간 참신한 시선으로 달성군의 사계절과 일상의 찰나를 조명해왔습니다. 매년 놀라운 수준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올해 역시 달성군의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달성군 전국 사진 공모전은 전국이란 이름에 걸맞게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품 부문이 일반 부문과 스마트폰 부문으로 구별되어 있어 사진 전문가부터 일반인까지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공모전입니다. 올해는 순간포착 달성을 주제로 개최되며 달성군의 관광자원과 자연환경, 축제 및 문화행사, 전통문화, 생활상을 담은 작품들을 접수받습니다. 접수기간은 9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이며 이메일을 통해 1인당 최대 3점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단은 출품작 중 일반 부문 20점, 스마트폰 부문 15점을 선정해 11월 중 달성군청 참꽃갤러리에서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수상작은 10월 29일 달성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됩니다. 또한 수상작들은 연말 전시회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선보여질 예정이며
추후 달성군의 홍보 자료로도 적극 활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달성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달성문화재단 콘텐츠 사업팀으로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달성도서관이 오늘 도서관 가봄 캠페인에 선정되어 4월 2가지 도서관 방문 인증 행사를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대구 달성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도서관위원회가 주관하는 오늘 도서관 가봄 캠페인에 선정되어 4월 26일까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도서관 방문 인증 행사를 운영합니다. 오늘 도서관 가봄 캠페인은 따뜻한 봄, 일상 속 도서관은 항상 좋다는 의미로 봄철 나들이 하듯 도서관 방문을 권장하는 행사입니다. 달성도서관은 올해 전국 80개 도서관 중 하나로 선정되어 도서관 주간을 맞아 2가지 방문 행사를 진행합니다. 어린이 자료실에서는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도서관을 방문하는 달성도서관 단골 가족 행사를 운영합니다. 4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마다 방문하거나 도서관 주간 동안 3회 이상 방문한 가족 중 선착순 30가족에게 무드 등을 증정합니다. 일반 자료실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폐사하러 오늘 도서관 가봄 행사가 진행됩니다. 입문고전 폐사 코너에서 폐사 체험 후 인증 사진과 함께 후기를 남긴 참가자에게 왕사탕과 아쿠아 책갈피 만들기 키트를 증정합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 감삼초 학생정서 지원 주간 자기사랑 테라피를 운영한 소식입니다. 대구 감삼초등학교는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교생 대상 생명 존중 교육을 실시하고 3월 31일 남부 제1위센터와 연계하여 이동상담실 자기사랑 테라피를 운영했습니다. 대구 감삼초는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학년별 맞춤형 생명 존중 교육을 진행해 학생들이 감정 조절, 고민 해결 방법, 마음이 힘든 상황에서 마음 관리 및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학생 정서 지원 주간을 운영했습니다. 자기사랑 테라피는 남부 제1위센터와 연계해 핑거하트 만들기와 마음 화분 만들기 등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소중함을 재발견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학생들은 손가락에 다양한 색깔의 지문을 찍어서 핑거하트를 만들고 직접 자신의 이름을 적어서 인증하고 마음에 와닿는 마음 화분을 선택하여 응원 문구를 붙이고 꾸미며 서로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표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5학년 학생은 미니 피규어 같이 생긴 아주 작은 화분이 실제로 물을 주면 자란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쑥쑥 자라도록 집에 가서도 소중히 키워볼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화원중 인문학 2대1을 소개하는 화원북의 날을 운영한 소식입니다. 화원중학교는 화원북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1일부터 25일까지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아침 시간과 점심 시간을 활용하여 인문학 2대1을 실천하고 책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아가는 화원북의 날을 운영합니다. 노홍인 교장은 화원북의 날 행사를 통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독서의 즐거움을 발견하며 삶을 주도하며 올바른 인성과 배움의 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4월 10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8일 달서 100세 건강학교에 참여 중인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시민안전 테마파크에서 재난체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달서 100세 건강학교는 성서보건지소가 운영하는 어르신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신체와 정신 건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대표 복지사업입니다. 이번 체험교육은 화재와 지하철 사고 등 실제 재난 상황을 가상으로 구성해 어르신들이 직접 대처법을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교육도 함께 진행돼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달서구는 이번 교육이 어르신들의 안전 역량은 물론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재난 대응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8일 용산내거리 일대에서 부정수급아웃 서포터즈단 50여 명과 함께 복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출근길 시민들에게 부정수급 사례와 신고 방법을 안내하며 공정한 복지 실현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부정수급아웃 서포터즈단은 지난해 5월 부정수급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해 구성된 시민 참여형 조직으로 복지 통장을 비롯한 다양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의심되거나 사례를 목격한 경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달서구는 전담 TF팀과 환수전담반을 운영하며 대상자 맞춤형 예방 교육과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건강한 복지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구 강서소방서는 지난 7일 119 시민안전봉사단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119 시민안전봉사단은 화재 예방 활동,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재난 대비 교육 등 지역사회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이번 취임식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 등 내빈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창옥 단장의 취임과 임원 8명에 대한 위촉장이 수여됐습니다. 김창옥 단장은 지역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구 강서소방서 관계자는 119 시민안전봉사단은 지역 안전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화재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달성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2월부터 이달 8일까지 경도인지장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뇌톡톡 인지강화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경도인지장에는 기억력과 인지기능이 저하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한 상태로 치매의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효과적인 예방이 가능하므로 달성군은 경도인지장의 진단을 받은 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워크북 활동, 종이접기, 원예치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디지털 치료실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맞춤형 치료를 통해 어르신들의 기억력 증진과 우울감 감소를 도왔습니다. 특히 디지털 치료실 프로그램은 올해 처음 적용된 것으로 대상자의 스트레스와 심리 상태를 파악해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화원읍 새마을협의회 부녀회는 지난 7일 천내천 희망정원의 무궁화와 해양목 등 1,500여 주의 화훼류를 식재하며 천내천 희망정원 명품 산책로 조성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대구시 및 달성군 새마을회장단을 비롯해 40여 명의 화원읍 새마을 회원이 모여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활동은 자연보호와 환경보호에 중요성을 알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미연 협의회장과 서태선 부녀회장은 정원을 정비하고 식물을 식재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천내천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최태식 화원읍장은 새마을회의 헌신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화원읍을 더욱 밝고 생동감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화원읍 새마을협의회 부녀회는 매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달성구는 4월 19일부터 5월 17일까지 역사, 인문학 투어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풍 인문학 투어는 현풍 곽시 12정려가, 석빙고, 도동서원 등 역사, 문화자산을 전문 해설사와 함께 탐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지난해에 큰 인기를 끌며 매회 만석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투어버스는 매주 토요일 동대구역에서 출발하며 현풍 100년 도깨비 시장도 방문해 전통시장 체험과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요금은 성인 5,000원, 청소년, 노인 4,000원, 어린이, 장애인 3,000원이며 사전 예약은 대구시 관광협회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5월 중순부터는 달성 투어버스, 9월에는 다사, 하빈 투어버스도 운행될 예정입니다.